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어느 날 밤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 나라가 지도 위에서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전쟁 때문도 정치적인 격변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딛고 선 이 땅 자체가 입을 벌려 그 나라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나 오래된 신화 속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 발칸반도의 눈먼 예언가 바바반가는 바로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예언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말이 모호하고 시적이며 심지어 불가능하다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녀의 오싹한 예언은 섬뜩할 정도로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해안선이 사라지고 지각판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하룻밤 사이에 한 나라가 사라질 것이라는 바바반가의 예언은 더 이상 민담이나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과학적인 가능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정확히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떤 국가들이 그 위험에 처해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그녀는 공포를 넘어 우리에게 어떤 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연결된 그녀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 중 하나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정부나 과학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류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예언을 믿든 믿지 않든 이것은 단지 한 나라가 가라앉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외면해왔던 지구의 목소리, 서로의 목소리, 그리고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제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바반가와 그녀의 예언. 발칸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바바반가는 1996년에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 가장 수수께끼 같은 인물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사고로 시력을 잃은 그녀는 신비롭고 상징적이면서도 종종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예언을 하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대부분 시적이거나 은유적인 언어로 표현되었기에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그저 모호한 상상력의 산물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의 말들은 섬뜩할 정도로 현실과 공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고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의미를 찾으려는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그녀에게 쏠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그녀가 정규 교육을 받지도 전 세계 소식을 접할 방법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언들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어떤 이들은 그녀의 통찰력이 평범한 감각을 넘어선 더 깊고 직관적인 세계와의 연결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명료함을 찾으려는 새로운 세대들이 그녀의 기록을 찾으면서 그녀의 영향력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바바반가의 가장 소름 끼치고 잊을 수 없는 예언 중 하나는 미래의 어느 날 한 나라 전체가 사라지는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전쟁도 정치적 격변도 아닌 단 하룻밤 사이에 지도에서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더 이상 그 깃발을 붙들지 못할 것이기에 하나의 깃발은 잊혀질 것이다. 이 표현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부의 붕괴나 경제의 파탄을 넘어선 한민족의 물리적 터전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암시합니다. 너무나 거대한 환경적, 지질학적 변화로 인해 한 나라가 말 그대로 땅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신화나 은유처럼 들렸을지 모르지만 현대과학은 이제 불안한 유사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각판의 불안정성 증가, 해수면 상승,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집안침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녀의 환영은 지구가 겪고 있는 생태학적 불균형에 대한 직관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을까요? 기후변화와 인간의 무분별한 착취로 인해 지구가 엄청난 압박을 받는 지금 한나라가 조용히 삼켜진다는 생각은 더 이상 터무니없게 들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부 해안국가와 섬나라들은 이미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갑작스럽고 파괴적인 지질학적 사건의 가능성은 이제 진지한 과학적 논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예언이 더욱 우리를 사로잡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취약성을 직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과거를 해석하거나 미지의 미래를 두려워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힘이 우리가 믿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원초적이고 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예언의 해석. 하룻밤 사이에 나라가 사라진다는 바바 반가의 예언의 무게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자주 사용했던 상징적인 언어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일기예보나 정치 분석 보고서처럼 직설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생한 이미지와 시적인 구절, 그리고 여러 겹의 의미를 통해 즉각적인 명확성보다는 깊은 성찰을 유도했습니다. 이 특별한 환영 속에서 그녀는 물이 땅으로부터 솟아오르는 끔찍한 고요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폭풍이나 홍수처럼 위에서 덮치는 재앙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솟아오르는 힘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질학자와 환경과학자들에게 이것은 불안정한 지각대, 지하수 압력, 그리고 취약한 해안 지역의 집안침하 위험 증가와 같은 문제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독특한 지각을 통해 우리가 이제 막 측정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자연의 위협을 미리 보았던 것일까요? 그녀는 이어서 배들을 먹여 살리는 잎이라는 시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한나라 전체의 경제적 생명줄 역할을 하는 주요 항구나 해군 도시를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이곳들은 작은 마을이나 외딴 어촌이 아닙니다. 정치, 상업,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세계적인 무역의 중심지, 수도, 그리고 항구 도시들입니다. 만약 그런 곳이 예고 없이 붕괴하거나 가라앉는다면 그 충격파는 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오싹한 구절이 있습니다. 적도, 총성도 없이 오직 침묵만이 흐를 뿐이다. 이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이 사건이 전쟁, 사보타주 혹은 침략의 결과가 아닐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앙과 연관짓는 소음과 함께 오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사람들이 잠들어 있거나 일상을 보내는 동안 그들이 과소평가했거나 무시했던 힘에 의해 불시에 닥쳐올 것입니다. 재앙이 스스로를 알리지 않고 그저 일어나 버리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이미지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해 말하는 바가 더 무섭습니다. 바바 반가는 또 다른 고통스러운 진실을 덧붙였습니다. 미래의 아이들이 지도를 보며 여기에는 원래 어떤 이름이 있었나요? 라고 물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땅의 상실이 아닙니다. 정체성, 기억, 그리고 역사의 상실입니다. 한 나라, 하나의 문화, 그리고 한 민족이 너무나 완벽하게 사라져서 다음 세대는 그 존재조차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구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우리의 공유된 이해에 이토록 깊은 균열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그녀의 예언은 우리가 더 명확하고 시급하게 생각하도록 돕는 세 가지 핵심 단서를 드러냅니다. 첫째, 땅 밑에서 솟아오르는 물이라는 개념입니다. 현대 과학은 이를 집안 액상화, 화산 활동
또는 지진 활동과 같은 위협과 연결짓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후가 변하고 지구의 지각이 계속해서 진화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위치입니다. 바다 근처의 주요 해안 도시나 수도, 해상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도시들 중 얼마나 많은 곳이 그 묘사에 들어맞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그들의 기반이 견고하다고 믿으며 물가 바로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단서는 아마도 가장 인간적인 것일 겁니다. 바로 무시된 경고입니다. 바바 반가는 사람들이 경고를 받을 것이지만 그들의 외침은 비웃음 속에 묻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가 불편한 진실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환경적 경고나 고대의 지혜가 우리의 현대적 논리에 맞지 않거나 일상의 편의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무시해왔습니까? 이 단서들은 함께 모여 단순한 지질학적 재앙이 아닌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소름 끼치는 그림을 형성합니다. 자신의 기술을 너무 맹신하고 오락에 너무 정신이 팔려 있으며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빨리 조롱하는 사회는 어느 날 대응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침묵 속에 갇힌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징후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십 년 전 바바 반가가 경고했던 부인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예언을 믿든 믿지 않든 여기 담긴 더 깊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겸손, 자각, 그리고 자연과 조상의 지혜에 대한 존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단지 한 나라가 사라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안전하지 않으며 오늘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내일 우리의 침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지질학적, 과학적 증거들. 바바 반가의 예언이 과학적인 도표나 데이터와 함께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상징주의, 직관, 그리고 인간의 통제를 훨씬 넘어서는 힘에 대한 깊은 연결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정말로 흥미로워집니다. 현대 지질학 및 해양과학이 그녀의 경고를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반영하는 패턴들을 밝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예언과 최첨단 과학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해안 도시들 중 일부는 말 그대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뉴올리언스, 베네치아,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일부 지역과 같은 도시들은 단지 가끔씩의 홍수에 직면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측정 가능한 지반 침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 발밑의 땅이 붕괴하거나 가라앉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종종 인간의 활동과 자연적인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자카르타는 너무 빠르게 가라앉고 있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를 완전히 이전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뉴올리언스는 해수면이 상승하는 동시에 땅이 가라앉는 위험한 조합으로 강력한 폭풍이나 기반시설 붕괴가 닥칠 경우 시한폭탄과도 같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고대의 아름다움으로 사랑받는 베네치아는 이제 아드리아 해를 막기 위해 매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하수 추출, 과도한 개발, 퇴적물 압축, 그리고 기후 변화의 막대한 압력 등 모든 것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숫자와 예측, 즉 몇 년, 몇 센티미터, 조수 도표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바 반가는 느린 세태가 아닌 하룻밤 사이의 사건, 갑작스러운 소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그녀의 환영을 그토록 시급하게 느끼게 만드는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아닙니다. 땅속 깊은 곳과 바다 밑에서도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해안 지역 전역에서 정상적인 지진 활동과는 다른 갱음, 진동과 같은 폭발, 그리고 지각의 이상한 열 신호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 자체가 미묘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미국 태평양 북서부, 특히 캐스케디아 섭입대에서 과학자들은 느린 지진이라고 불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지진처럼 지표면을 흔들지는 않지만 훨씬 더 파괴적인 무언가의 전조일 수 있는 깊은 울림의 움직임입니다.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까지 뻗어있는 이 지대는 도시 전체를 황폐화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거대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터키 남부의 실리시안 분지, 카스피해 지역, 그리고 동부 지중해와 같이 이상하게도 너무 오랫동안 조용했던 주요 단층대 위나 근처에 있는 지역들에서 지진 활동이 조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의 세계에서 고요함이 항상 위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폭풍 전의 고요함일 수 있습니다. 바다조차도 이상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해양학자들은 특히 안다만 해와 같은 곳에서 불규칙한 해저 해류, 비정상적인 패턴의 생물 발광, 그리고 해저에서의 설명할 수 없는 압력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이것들은 해저의 변화, 화산 활동 또는 방출을 향해 쌓이고 있는 지각 압력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집안 치마, 지표면 아래에서 울리는 조용한 단층대, 바다의 이상한 행동들, 이 모든 단서들과 함께 우리는 다가올지 모를 일에 대해 진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바바 반가가 경고했듯이 현대 생활의 소음으로 그 신호들을 덮어버리고 있는 걸까요? 한때 은유로 치부되었던 그녀의 예언은 이제 우리가 측정하고 관찰할 수 있는 물리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대 지혜와 현대 과학이 일치할 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을 향한 부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구의 변화를 멈출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꿀 수는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식, 겸손, 그리고 행동이 진정한 보호막입니다. 네 번째, 가장 위험에 처한 국가들. 한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다는 바바 반가의 소름 끼치는 예언이 계속해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한때 불가사의한 은유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 과학, 환경 데이터, 그리고 지정학적 인식의 렌즈를 통해 면밀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학자, 연구원, 분석가들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미신으로 치부하지 않고 오늘날 여러 국가가 직면한 실제 위협에 그녀의 말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묘사한 모든 징후, 즉 취약한 해안선, 가라앉는 땅, 무시된 경고, 그리고 지질학적인 것만큼이나 영적인 심판의 징후를 보이는 곳들입니다. 가장 즉각적인 예 중 하나는 방글라데시입니다. 기후 혼돈의 교차점에 위태롭게 위치한 이 나라는 해수면 상승, 연례 몬순 홍수, 히말라야의 빙하 해빙, 그리고 지속적인 지반 침하로 인해 지구상에서 가장 기후에 취약한 곳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광대한 지역이 해발 몇 피트 위에 불과하며 수백만 명이 이미 이주의 위험에 처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에 위치하여 수백 개의 활화산을 품고 있으며 이는 지각판의 움직임으로 인한 지속적인 지진과 쓰나미의 위협을 의미합니다. 자카르타는 이미 가라앉고 있으며 만약 거대한 지진이 발생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네덜란드는 수세기 동안 물과 싸워온 나라입니다. 정교한 제방과 수로 시스템은 경이롭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그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이 미래의 폭풍 해일이나 극단적인 해수면 상승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의 경고는 바바 반가가 말한 비웃음 속에 묻히는 외침과 섬뜩하게 닮아 있습니다. 또한 몰디브와 같은 작은 섬나라들은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단 몇 피트만 상승해도 이 나라들은 완전히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지구 전체의 행동에 달려 있으며 이는 바바 반가의 경고가 단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상호 연결된 운명에 대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세계의 최강대국인 미국조차도 그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의 습지는 사라지고 있고 허리케인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끊임없이 파국적인 지진을 위협합니다. 마이애미와 같은 도시들은 해수면 상승과 염수 침입으로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일부는 독수리가 날아오르지만 착륙할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녀의 구절을 막강한 힘과 기술조차도 자연의 힘을 막을 수 없다는 겸허한 진실에 직면한 미국에 대한 은유로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있는 터키는 증가하는 지진의 긴장 속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해안 단층대 주변에서 지각판의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역사적으로 활동적이었지만 최근의 고요함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징후일 수 있습니다. 바바 반가가 말한 배들을 먹여 살리는 잎은 터키의 주요 해안 항구들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이 지역의 거대 지진은 터키뿐만 아니라 여러 대륙의 문자 그대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충격파를 보낼 것입니다. 이 모든 경고들은 단지 재앙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들 각각은 인류가 공유하는 도전을 반영합니다. 위협이 물에서 오든 지구의 지각에서 오든 혹은 우리 자신의 과신에서 오든 그 교훈은 보편적입니다. 우리 현대 세계의 기반은 보이는 것만큼 견고하지 않습니다. 5번째, 더 깊은 메시지와 연쇄적 붕괴. 바바 반가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재앙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 던지는 더 깊은 질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붕괴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도덕적 붕괴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자연의 고통 신호를 무시하고 속도를 늦추고 귀를 기울이라고 경고하는 목소리를 잠재울 때 우리 스스로의 파멸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도시가 무너지고 해안선이 가라앉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세계를 건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혜로 건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야망으로 건설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바바 반가의 예언은 붕괴의 순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파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도덕성의 가슴 아픈 시험이었습니다. 그녀는 피난민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바닷물에 젖은 옷을 입고 걸을 것이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상상이 가십니까? 집, 정체성, 안전의 상실뿐만 아니라 도움의 거부, 닫힌 문, 내밀어진 손의 외면. 이것은 우리에게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단지 물류가 아닌 연민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성찰하게 만드는 오싹한 이미지입니다. 만약 한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생존자들을 환영할까요? 아니면 두려워할까요? 우리는 정치, 공포, 그리고 분열이 공유된 인류애보다 우선하게 할까요? 우리는 이미 오늘날 세계에서 이 도덕적 도전의 씨앗을 보고 있습니다. 기후 이주는 현실입니다. 가뭄, 홍수, 화재,
전쟁을 피해 도망치는 난민들은 이미 닫힌 국경, 의심, 그리고 고립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바 반가의 경고는 단지 미래의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전개되고 있는 패턴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더욱 강팍해지는 문명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을 여는 문명이 되고 있는가? 그녀의 비전은 하나의 지리적 비극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연쇄적 붕괴라고 부르는 것, 즉 첫 번째 붕괴가 일어나면 전 세계로 퍼져나갈 불안정한 사건들의 연속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는 세 가지 큰 손실을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가장 눈에 띄고 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물리적 소멸입니다. 둘째는 더 깊은 곳을 쳤습니다. 하나는 내부로부터 붕괴할 것이다. 이것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분열, 문화적 파편화, 정치적 청렴성 상실, 도덕적 타락, 그리고 사회적 고갈로 인해 무너지는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셋째 예언은 또 다른 복잡성을 더했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전쟁으로 분열될 것이다. 이것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가치관, 세대, 정체성 사이의 조용한 갈등입니다. 지도상에는 보이지만 의미, 통합, 목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나라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바바 반가가 이 사건들 중 첫 번째가 발생하면 다른 것들이 빠르게 뒤따를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이것을 불균형이 가속화되어 전 세계에 울려 퍼질 운명의 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묶는 것은 그녀의 거울 국가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국가들은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반영처럼 에너지적인 관계 속에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한 나라가 사라지면 다른 나라는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라앉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 의해 비춰질 것이지만 그 반영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단지 숨쉬는 법을 잊을 뿐이다. 이 은유는 그 아름다움과 정밀함에서 소름이 돋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과 일본, 혹은 인도네시아와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이러한 거울상을 형성할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결국 바바 반가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상기시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변 세계의 조용한 신호가 거대한 재앙으로 바뀌기 전에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 세계 지도자들이나 과학자들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 각자를 위한 질문입니다. 결국 예언이든 아니든 지구는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 즉 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돌보는지가 우리가 치유의 일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추락의 일부가 될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행동해야 할까요? 아니면 침묵이 마지막 대답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지구는 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변화로, 징후로, 그리고 침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눈 먼 예언가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상기시켜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의 깊은 성찰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어느 날 밤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 나라가 지도 위에서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전쟁 때문도 정치적인 격변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딛고 선 이 땅 자체가 입을 벌려 그 나라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나 오래된 신화 속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 발칸반도의 눈먼 예언가
바바반가는 바로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예언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말이 모호하고 시적이며 심지어 불가능하다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녀의 오싹한 예언은 섬뜩할 정도로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해안선이 사라지고 지각판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하룻밤 사이에 한 나라가 사라질 것이라는 바바반가의 예언은 더 이상 민담이나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과학적인 가능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정확히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떤 국가들이 그 위험에 처해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그녀는 공포를 넘어 우리에게 어떤 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연결된 그녀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 중 하나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정부나 과학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류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예언을 믿든 믿지 않든 이것은 단지 한 나라가 가라앉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외면해왔던 지구의 목소리, 서로의 목소리, 그리고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제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바반가와 그녀의 예언. 발칸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바바반가는 1996년에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 가장 수수께끼 같은 인물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사고로 시력을 잃은 그녀는 신비롭고 상징적이면서도 종종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예언을 하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대부분 시적이거나 은유적인 언어로 표현되었기에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그저 모호한 상상력의 산물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의 말들은 섬뜩할 정도로 현실과 공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고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의미를 찾으려는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그녀에게 쏠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그녀가 정규 교육을 받지도 전 세계 소식을 접할 방법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언들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어떤 이들은 그녀의 통찰력이 평범한 감각을 넘어선 더 깊고 직관적인 세계와의 연결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명료함을 찾으려는 새로운 세대들이 그녀의 기록을 찾으면서 그녀의 영향력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바바반가의 가장 소름 끼치고 잊을 수 없는 예언 중 하나는 미래의 어느 날 한 나라 전체가 사라지는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전쟁도 정치적 격변도 아닌 단 하룻밤 사이에 지도에서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더 이상 그 깃발을 붙들지 못할 것이기에 하나의 깃발은 잊혀질 것이다. 이 표현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부의 붕괴나 경제의 파탄을 넘어선 한민족의 물리적 터전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암시합니다. 너무나 거대한 환경적, 지질학적 변화로 인해 한 나라가 말 그대로 땅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신화나 은유처럼 들렸을지 모르지만 현대 과학은 이제 불안한 유사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각판의 불안정성 증가, 해수면 상승,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집안침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녀의 환영은 지구가 겪고 있는 생태학적 불균형에 대한 직관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을까요? 기후변화와 인간의 무분별한 착취로 인해 지구가 엄청난 압박을 받는 지금 한 나라가 조용히 삼켜진다는 생각은 더 이상 터무니없게 들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부 해안 국가와 섬나라들은 이미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갑작스럽고 파괴적인 지질학적 사건의 가능성은
이제 진지한 과학적 논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예언이 더욱 우리를 사로잡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취약성을 직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과거를 해석하거나 미지의 미래를 두려워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힘이 우리가 믿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원초적이고 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예언의 해석. 하룻밤 사이에 나라가 사라진다는 바바 반가의 예언의 무게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자주 사용했던 상징적인 언어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일기예보나 정치 분석 보고서처럼 직설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생한 이미지와 시적인 구절, 그리고 여러 겹의 의미를 통해 즉각적인 명확성보다는 깊은 성찰을 유도했습니다. 이 특별한 환영 속에서 그녀는 물이 땅으로부터 솟아오르는 끔찍한 고요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폭풍이나 홍수처럼 위에서 덮치는 재앙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솟아오르는 힘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질학자와 환경과학자들에게 이것은 불안정한 지각대, 지하수 압력, 그리고 취약한 해안 지역의 지반 침하 위험 증가와 같은 문제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독특한 지각을 통해 우리가 이제 막 측정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자연의 위협을 미리 보았던 것일까요? 그녀는 이어서 배들을 먹여 살리는 잎이라는 시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한 나라 전체의 경제적 생명줄 역할을 하는 주요 항구나 해군 도시를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이곳들은 작은 마을이나 외딴 어촌이 아닙니다. 정치, 상업,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세계적인 무역의 중심지, 수도, 그리고 항구 도시들입니다. 만약 그런 곳이 예고 없이 붕괴하거나 가라앉는다면 그 충격파는 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오싹한 구절이 있습니다. 적도, 총성도 없이 오직 침묵만이 흐를 뿐이다. 이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이 사건이 전쟁, 사보타주 혹은 침략의 결과가 아닐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앙과 연관짓는 소음과 함께 오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사람들이 잠들어 있거나 일상을 보내는 동안 그들이 과소평가했거나 무시했던 힘에 의해 불시에 닥쳐올 것입니다. 재앙이 스스로를 알리지 않고 그저 일어나 버리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이미지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해 말하는 바가 더 무섭습니다. 바바 반가는 또 다른 고통스러운 진실을 덧붙였습니다. 미래의 아이들이 지도를 보며 여기에는 원래 어떤 이름이 있었나요? 라고 물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땅의 상실이 아닙니다. 정체성, 기억, 그리고 역사의 상실입니다. 한 나라, 하나의 문화, 그리고 한 민족이 너무나 완벽하게 사라져서 다음 세대는 그 존재조차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구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우리의 공유된 이해에 이토록 깊은 균열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그녀의 예언은 우리가 더 명확하고 시급하게 생각하도록 돕는 세 가지 핵심 단서를 드러냅니다. 첫째, 땅 밑에서 솟아오르는 물이라는 개념입니다. 현대 과학은 이를 지반 액상화, 화산 활동 또는 지진 활동과 같은 위협과 연결짓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후가 변하고 지구의 지각이 계속해서 진화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위치입니다. 바다 근처의 주요 해안 도시나 수도, 해상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도시들 중 얼마나 많은 곳이 그 묘사에 들어맞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그들의 기반이 견고하다고 믿으며
물가 바로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단서는 아마도 가장 인간적인 것일 겁니다. 바로 무시된 경고입니다. 바바 반가는 사람들이 경고를 받을 것이지만 그들의 외침은 비웃음 속에 묻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가 불편한 진실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환경적 경고나 고대의 지혜가 우리의 현대적 논리에 맞지 않거나 일상의 편의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무시해왔습니까? 이 단서들은 함께 모여 단순한 지질학적 재앙이 아닌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소름 끼치는 그림을 형성합니다. 자신의 기술을 너무 맹신하고 오락에 너무 정신이 팔려 있으며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빨리 조롱하는 사회는 어느 날 대응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침묵 속에 갇힌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징후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십 년 전 바바 반가가 경고했던 부인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예언을 믿든 믿지 않든 여기 담긴 더 깊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겸손, 자각, 그리고 자연과 조상의 지혜에 대한 존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단지 한 나라가 사라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안전하지 않으며 오늘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내일 우리의 침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지질학적, 과학적 증거들. 바바 반가의 예언이 과학적인 도표나 데이터와 함께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상징주의, 직관, 그리고 인간의 통제를 훨씬 넘어서는 힘에 대한 깊은 연결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정말로 흥미로워집니다. 현대 지질학 및 해양과학이 그녀의 경고를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반영하는 패턴들을 밝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예언과 최첨단 과학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해안 도시들 중 일부는 말 그대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뉴올리언스, 베네치아,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일부 지역과 같은 도시들은 단지 가끔씩의 홍수에 직면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측정 가능한 지반 침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 발밑의 땅이 붕괴하거나 가라앉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종종 인간의 활동과 자연적인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자카르타는 너무 빠르게 가라앉고 있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를 완전히 이전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뉴올리언스는 해수면이 상승하는 동시에 땅이 가라앉는 위험한 조합으로 강력한 폭풍이나 기반시설 붕괴가 닥칠 경우 시한폭탄과도 같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고대의 아름다움으로 사랑받는 베네치아는 이제 아드리아 해를 막기 위해 매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하수 추출, 과도한 개발, 퇴적물 압축, 그리고 기후 변화의 막대한 압력 등 모든 것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숫자와 예측, 즉 몇 년, 몇 센티미터, 조수 도표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바 반가는 느린 세태가 아닌 하룻밤 사이의 사건, 갑작스러운 소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그녀의 환영을 그토록 시급하게 느끼게 만드는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아닙니다. 땅속 깊은 곳과 바다 밑에서도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해안 지역 전역에서 정상적인 지진 활동과는 다른 갱음, 진동과 같은 폭발, 그리고 지각의 이상한 열 신호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 자체가 미묘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미국 태평양 북서부, 특히 캐스케디아 섭입대에서 과학자들은 느린 지진이라고 불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지진처럼 지표면을 흔들지는 않지만 훨씬 더 파괴적인 무언가의 전조일 수 있는 깊은 울림의 움직임입니다.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까지 뻗어있는 이 지대는 도시 전체를 황폐화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거대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터키 남부의 실리시안 분지, 카스피해 지역, 그리고 동부 지중해와 같이 이상하게도 너무 오랫동안 조용했던 주요 단층대 위나 근처에 있는 지역들에서 지진 활동이 조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의 세계에서 고요함이 항상 위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폭풍 전의 고요함일 수 있습니다. 바다조차도 이상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해양학자들은 특히 안다만 해와 같은 곳에서 불규칙한 해저 해류, 비정상적인 패턴의 생물 발광, 그리고 해저에서의 설명할 수 없는 압력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이것들은 해저의 변화, 화산 활동, 또는 방출을 향해 쌓이고 있는 지각 압력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집안 치마, 지표면 아래에서 울리는 조용한 단층대, 바다의 이상한 행동들, 이 모든 단서들과 함께 우리는 다가올지 모를 일에 대해 진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바바 반가가 경고했듯이 현대 생활의 소음으로 그 신호들을 덮어버리고 있는 걸까요? 한때 은유로 치부되었던 그녀의 예언은 이제 우리가 측정하고 관찰할 수 있는 물리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대 지혜와 현대 과학이 일치할 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을 향한 부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구의 변화를 멈출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꿀 수는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식, 겸손, 그리고 행동이 진정한 보호막입니다. 네 번째, 가장 위험에 처한 국가들. 한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다는 바바 반가의 소름 끼치는 예언이 계속해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한때 불가사의한 은유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 과학, 환경 데이터, 그리고 지정학적 인식의 렌즈를 통해 면밀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학자, 연구원, 분석가들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미신으로 치부하지 않고 오늘날 여러 국가가 직면한 실제 위협에 그녀의 말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묘사한 모든 징후, 즉 취약한 해안선, 가라앉는 땅, 무시된 경고, 그리고 지질학적인 것만큼이나 영적인 심판의 징후를 보이는 곳들입니다. 가장 즉각적인 예 중 하나는 방글라데시입니다. 기후 혼돈의 교차점에 위태롭게 위치한 이 나라는 해수면 상승, 연례 몬순 홍수, 히말라야의 빙하 해빙, 그리고 지속적인 지반 침하로 인해 지구상에서 가장 기후에 취약한 곳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광대한 지역이 해발 몇 피트 위에 불과하며 수백만 명이 이미 이주의 위험에 처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에 위치하여 수백 개의 활화산을 품고 있으며 이는 지각판의 움직임으로 인한 지속적인 지진과 쓰나미의 위협을 의미합니다. 자카르타는 이미 가라앉고 있으며 만약 거대한 지진이 발생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네덜란드는 수세기 동안 물과 싸워온 나라입니다. 정교한 제방과 수로 시스템은 경이롭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그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이 미래의 폭풍 해일이나 극단적인 해수면 상승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의 경고는 바바 반가가 말한 비웃음 속에 묻히는 외침과 섬뜩하게 닮아 있습니다. 또한 몰디브와 같은 작은 섬나라들은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단 몇 피트만 상승해도 이 나라들은 완전히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지구 전체의 행동에 달려 있으며 이는 바바 반가의 경고가 단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상호 연결된 운명에 대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조차도 그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의 습지는 사라지고 있고 허리케인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끊임없이 파국적인 지진을 위협합니다. 마이애미와 같은 도시들은 해수면 상승과 염수 침입으로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일부는 독수리가 날아오르지만 착륙할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녀의 구절을 막강한 힘과 기술조차도 자연의 힘을 막을 수 없다는 겸허한 진실에 직면한 미국에 대한 은유로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는 터키는 증가하는 지진의 긴장 속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해안 단층대 주변에서 지각판의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역사적으로 활동적이었지만 최근의 고요함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징후일 수 있습니다. 바바 반가가 말한 배들을 먹여 살리는 잎은 터키의 주요 해안 항구들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이 지역의 거대 지진은 터키뿐만 아니라 여러 대륙의 문자 그대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충격파를 보낼 것입니다. 이 모든 경고들은 단지 재앙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들 각각은 인류가 공유하는 도전을 반영합니다. 위협이 물에서 오든 지구의 지각에서 오든 혹은 우리 자신의 과신에서 오든 그 교훈은 보편적입니다. 우리 현대 세계의 기반은 보이는 것만큼 견고하지 않습니다. 5번째, 더 깊은 메시지와 연쇄적 붕괴. 바바 반가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재앙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 던지는 더 깊은 질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붕괴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도덕적 붕괴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자연의 고통 신호를 무시하고 속도를 늦추고 귀를 기울이라고 경고하는 목소리를 잠재울 때 우리 스스로의 파멸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도시가 무너지고 해안선이 가라앉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세계를 건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혜로 건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야망으로 건설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바바 반가의 예언은 붕괴의 순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파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도덕성의 가슴 아픈 시험이었습니다. 그녀는 피난민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바닷물에 젖은 옷을 입고 걸을 것이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상상이 가십니까? 집, 정체성, 안전의 상실뿐만 아니라 도움의 거부, 닫힌 문, 내밀어진 손의 외면. 이것은 우리에게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단지 물류가 아닌 연민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성찰하게 만드는 오싹한 이미지입니다. 만약 한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생존자들을 환영할까요? 아니면 두려워할까요? 우리는 정치, 공포, 그리고 분열이 공유된 인류애보다 우선하게 할까요? 우리는 이미 오늘날 세계에서 이 도덕적 도전의 씨앗을 보고 있습니다. 기후 이주는 현실입니다. 가뭄, 홍수, 화재, 전쟁을 피해 도망치는 난민들은 이미 닫힌 국경, 의심, 그리고 고립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바 반가의 경고는 단지 미래의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전개되고 있는 패턴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더욱 강팍해지는 문명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을 여는 문명이 되고 있는가? 그녀의 비전은 하나의 지리적 비극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연쇄적 붕괴라고 부르는 것,
즉 첫 번째 붕괴가 일어나면 전 세계로 퍼져나갈 불안정한 사건들의 연속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는 세 가지 큰 손실을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가장 눈에 띄고 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물리적 소멸입니다. 둘째는 더 깊은 곳을 쳤습니다. 하나는 내부로부터 붕괴할 것이다. 이것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분열, 문화적 파편화, 정치적 청렴성 상실, 도덕적 타락, 그리고 사회적 고갈로 인해 무너지는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셋째 예언은 또 다른 복잡성을 더했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전쟁으로 분열될 것이다. 이것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가치관, 세대, 정체성 사이의 조용한 갈등입니다. 지도상에는 보이지만 의미, 통합, 목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나라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바바반가가 이 사건들 중 첫 번째가 발생하면 다른 것들이 빠르게 뒤따를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이것을 불균형이 가속화되어 전 세계에 울려 퍼질 운명의 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묶는 것은 그녀의 거울 국가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국가들은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반영처럼 에너지적인 관계 속에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한 나라가 사라지면 다른 나라는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라앉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 의해 비춰질 것이지만 그 반영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단지 숨쉬는 법을 잊을 뿐이다. 이 은유는 그 아름다움과 정밀함에서 소름이 돋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과 일본, 혹은 인도네시아와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이러한 거울상을 형성할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결국 바바반가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상기시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변 세계의 조용한 신호가 거대한 재앙으로 바뀌기 전에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 세계 지도자들이나 과학자들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 각자를 위한 질문입니다. 결국 예언이든 아니든 지구는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 즉 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돌보는지가 우리가 치유의 일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추락의 일부가 될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행동해야 할까요? 아니면 침묵이 마지막 대답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지구는 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변화로, 징후로, 그리고 침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눈 먼 예언가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상기시켜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의 깊은 성찰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어느 날 밤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 나라가 지도 위에서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전쟁 때문도 정치적인 격변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딛고 선 이 땅 자체가 입을 벌려 그 나라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나 오래된 신화 속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 발칸반도의 눈먼 예언가 바바반가는 바로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예언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말이 모호하고 시적이며 심지어 불가능하다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녀의 오싹한 예언은 섬뜩할 정도로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해안선이 사라지고 지각판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하룻밤 사이에 한 나라가 사라질 것이라는 바바반가의 예언은 더 이상 민담이나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과학적인 가능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정확히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떤 국가들이 그 위험에 처해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그녀는 공포를 넘어 우리에게 어떤 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지금